안녕하십니까. 포항 더 퍼스트 피부과 의원 대표원장 류한원입니다. 오늘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외선 차단제의 적절한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.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드름성 피부, 특히 예민하거나 혹은 트러블이 자주 나는 피부에서는 우선 순한 제제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특히 자외선 차단제의 내용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하겠는데, 유기 자외선 차단제와 무기 자외선 차단제가 있습니다. 쉽게 말해서 유기 자외선 차단제는 밖에서부터 나오는 빛을 흡수해서 본인이 빛을 흡수해주는 그런 광선 흡수제 역할을 하게 되고요. 또 무기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에는 밖에서부터는 빛을 본인이 산란시키게 되는 그런 광선 반사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이 경우에 피부에 들어갔을 때는 유기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발림성이 좋은 장점은 있지만 실제로 피부 안에서 우리 피부 조직과 반응해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나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가 좀 더 많아서 실제로는 무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게 되겠고,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드름성 혹은 트러블성 피부에서는 유기 자외선 차단제보다는 무기 자외선 차단제가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유기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에는 보통 끝이 무슨 벤존 이런 것으로 끝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, 특별히 어떤 표기에 유기, 무기라는 것을 표기해야 하는 화장품법상의 의무는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화장품 뒷면에 표시 성분에서 무슨 옥사이드로 끝나는, 예를 들면 징크 옥사이드, 티타늄 옥사이드 같은 것으로 끝나는 것은 무기 자외선 차단제로 보시면 되겠고, 또 끝이 무슨 벤존, 무슨 벤젠 등으로 끝나는 그런 방향족성 그런 제품들은 대부분 유기 차단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크림 제제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자외선 차단지수 측정할 때는 굉장히 두꺼운 양을 바르고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. 실제로 그 양을 실제적으로 바를 수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손가락 팁을 가지고 한 손가락 팁에 충분히 짠 양 정도를 한쪽 뺨이나 양쪽 뺨으로 나눠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는 충분한 양을 더 바르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에는 로션처럼 한 번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발라놓고 5분 정도 뒤에 한 번 흡수한 뒤에 다시 한번 새로 더 발라주는 형태로 충분한 양을 발라주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. 비비크림이나 CC크림 같은 경우에도 그 자외선 차단력이 있게 되면 자외선 차단제를 따로 챙겨서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. 하지만 선크림과 마찬가지로 그 비비크림이나 CC크림 역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외선 차단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한 2시간이나 3시간마다 한 번씩 더 바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. 최근에는 선스틱이나 선스프레이 형태의 자외선 차단제가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. 기본적으로는 평소에는 선크림을 우선 사용을 하시고 선스틱이나 선스프레이는 보조적인 요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. 왜냐하면 선스틱의 경우에는 적절한 양이 발리기 어렵고 또 골고루 퍼지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서 적절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요. 또 두 번째로 선스프레이 경우에는 뿌리는 과정에서 자외선 차단제의 소실 양이 많고 또 그 과정에서 흡입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에 대한 독성 역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메인으로는 크림을 사용하시되 중간중간에 선밤이나 선스프레이를 적절히 혼합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. 포항은 해안 지역의 특성상 자외선 노출이 많고 이로 인해 환자분들이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오늘 알아본 자외선 차단제의 적절한 사용법을 잘 숙지하셔서 뜨거운 여름 본인의 피부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. 이상 더 퍼스트 피부과 원장 류한원이었습니다.